416페이지에 있는 6회 상식 공략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9축 봉사기간 테이블에 대한 기간 코드 필드는 S-01과 같은 영문 대문자, 그러면 대문자를 나타내는 코드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를 나타내는 영문 문자를 나타내는 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 2개. 근데 필수래요. 그래서 숫자도 필수로 00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문자 설정과 한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시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돼야 된다. 그래서 생략이 아니라 0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될 다시 표시 문자는 또 세미콜론 해서 여기에는 별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별로 이런 식으로 입력 마스크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봉사기간 테이블에 기간 코드에 입력 마스크를 대문자 들어가서 문자 형태, 영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대시 00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미콜론 0값 집어넣고 세미콜론 별 이런 식으로 입력 마스크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에 있는 봉사 내역 테이블에 있는 봉사 종료 날짜가 봉사 시작 날짜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유효성 검사. 그러면 이건 필드란 말이에요. 필드와 필드를 비교해서 한다면 필드에 대한 속성에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테이블 속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테이블 속성의 유효성 검사.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필드에 대한 봉사 종료 날짜가 어떻게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떤 필드보다? 봉사 시작 날짜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도 검사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요. 테이블 속성에. 아시겠죠? 네,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수 필드의 콤보 상자 형식으로 변경하고 1, 2, 3, 4, 5, 6, 7 값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수 조에 여기다가 콤보 상자, 근데 테이블의 유형이 아니라 값 목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값 목록 유형으로 하고 1 쉼표, 2 쉼표, 3 쉼표, 4 쉼표, 5 쉼표, 6 쉼표, 7 이렇게 넣어주면 알아서 얘가 세미콜론으로 가죠. 이렇게 세미콜론 여러분이 직접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목록값만 뭐 허용하라라는지 그 다음에 열의 너비를 하라는 얘기 뭐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디폴트로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하고 무조건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닫기 하시고 재학생 테이블 디자인목이 열어서 연락처 필드 제목에 휴대폰 번호, 연락처 필드에 캡션에다가 휴대폰 번호라고 쓰라는 얘기죠. 제목을. 그래서 휴대폰 번호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장하고 시트 보기 하면 여기들 연락처가 아니라 휴대폰 번호, 이걸 이제 쓰면 했지만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꿨냐? 나중에 문제 내려고. 아셨죠? 연락처 필드가 휴대폰 번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곧 반대로 휴대폰 번호로 문제가 나오면 연락처 필드라는 거죠. 연락처 필드 제목을
휴대폰 번호로 표시하라고. 캡션을 표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캡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시트를 보기로 하면 여기 있는 캡션, 여기 이름 보이죠? 여기가 바뀌었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저께 했잖아. 그 다음에 주소 필드 빈 공간에 샵으로 반복해서 표시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주소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뒷부분 있죠. 여기다가 뭘로? 예, 별로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여기 있는 부분을 끝머리까지. 이걸 뭘로 표시를 하냐? 여기 있는 샵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소에 있는 뒤에 있는 공간을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샵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즉 결국은 골뱅이 별 이렇게 하면 반복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뒷단 보기에 여기 있는 뭐죠? 예, 형식에서 골뱅이 별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형식에. 그러면 글자 뒤에는 전부 다 샵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리가 몇 자리가 있든 간에, 자리가 몇 자리가 있든 간에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기간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연결하는 게 또 아니고, 외부 데이터 엑셀 가져오기죠. 내보내기는 여기 있고 가져오기는 여기 있고, 가져오기 찾아보기 C 드라이브 DB 폴더 엑셀 파일이었죠. 신규 회원인가요? 아니 뭐였죠? 추가 기간. 네, 죄송합니다. 추가 기간 열기 가져오는 거죠. 확인 눌러서 다음 첫 행에 머리글 필드 이름이 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기본 키 없음. 다음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은 봉사기간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가져와야 이제 요 놈을 가지고 문제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아셨죠? 못 가져오면 문제를 연결을 못 하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 봉사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참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1이고 이게 M이다 라는 거죠. 무결성 유지. 자, 됐네요. 똑같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관계 테이블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봉사 내역이 있었고, 기간 코드 필드는 여기 있는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이렇게 딱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 기본 키를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맺는 거니까 1대 M 관계다라는 얘기죠. 무결성 유지 업데이트 만들기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속성 들어가야 되겠죠. 봉사기간 폼을 완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하이폼도 있나봐요. 봉사기간. 예, 여기가 기본 폼, 여기가 하이폼. 디자인 보기에 여기 하이폼이 있죠. 하이폼에 대한 봉사 기간 코드 여기죠. tx 기간 코드 여기를 편집 못한다 라는 거는 여기 잠궈버려 버리면 되겠죠. 예, 잠궈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명인가요? 예, 기관명 cmb 기관명도 예, 잠궈버리면 여기 편집 못하도록 예, 글씨 편집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수정 못한다는 거죠. 수정 못한다는 얘기는 기본 폼에 있는 기간 코드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작업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작업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하이폼이 로드 될 때 봉사 시작 날짜가 내림차순한다, DESC 한다라는 얘기죠. 정렬하고 봉사 시작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봉사 시작 날짜 DESC 그 다음에 이름은 오름차순 ASC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정렬하시오. 로드 될 때 봉사기간 하이폼이 로드 될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요건 로드가 아니죠. 로드 기준 여기 있죠. 하이폼이 로드 될 때 정렬 기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봉사 시작 날짜. 봉사 시작 날짜가 DESC죠.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이름이었죠. 이름이 ASC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사 시작 날짜가 DESC, 이름이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저장해서 폼 보기로 보면 네, 날짜가 안 바뀌죠? 여기 보니까 지금 내림차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정렬이 되는데 안 됐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얘기. 여기 있는 게 예, 요거 대괄호 빼야 되는가 봐요. ASC는 빠지긴 했는데 ASC는 생략이 되긴 했는데 저장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예, 맞긴 해요. 예. 잠깐만.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니라 요놈 지우고 하이폼이 로드 될 때 여기다 넣어야 되는가 보다. 봉사 내역 폼 여기다가 해놓고 저장해서 여기 안 되네요. 예. 맞네. 여기 아니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했던 데가 맞네요. 예. 여기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예. 저장 안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예. 아까 했던 데가 처음에 했던 데가 맞습니다. 처음에 했던 데 여기 정렬 기준 여기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이폼의 봉사 시수 컨트롤에는 시스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원본 속성을 하라라고 해서 속성만이죠. 형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썸함수만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것만 이걸로 썸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앰퍼샌드로 해주고 여기도 앰퍼샌드로 이렇게 작업 처리해주면 되겠죠. 총시수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별 총 시수는 총 시수 한 칸 띄고 앰퍼샌드 sum txt 봉사 시수였죠? 봉사 시수인가요? 예, 맞죠? 예. xt 봉사 시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별만 들어가면 한 칸 띄고 미음한 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한 칸 띄는 거 전부 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저장해서 폰보기. 엥? 안 나오네. 뭐가 틀렸냐? 봉사 시수 아닌가요? 아, 그냥 시수인가 보구나. 확인. 그냥 시수죠. 예. 시수의 합계죠. 예. 예, 시수. 예. 근데 책에는 왜 tx라고 돼 있지? 그죠? 예. txt 봉사 시수가 아니라 시수입니다. 그냥 시수. 예. 확인. 네, 시수로. 네, 이제 나오네. 28. 아, 봉사 시수 컨트롤에는 시수, 예, 시수죠. 요걸로 이름을 이제 제가 썼네요. 이게 아니죠. 예, 시수죠. 자, 네 번째. TX 봉사 점수 컨트롤에 봉사 점수 신청이 값이, 봉사 신청 값이 -1이면, -1인 값이면 신청 가능, 그렇지 않으면 신청 불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IIF, 가로 열고, 요거에 -1이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그러면, 봉사 점수 어딨어? 여기죠? 봉사 점수 신청 값이 봉사 점수 컨트롤 여기죠? 봉사 점수 컨트롤 여기에 아닌데? txt 봉사 기간 폼에 txt 봉사 점수 컨트롤의 신청 값이 여기죠. 여기에 네. IIF 가로 열고 신청 값이 -1이면 그때는 뭐다? 신청 가능. 그렇지 않으면 신청 불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봉사 점수 신청이 -1이면 됐죠?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신청 불가, 뭐 신청 가능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신청 가능, 여기는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여기는 신청 불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봉사 점수 컨트롤에는 탭
이동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탭은 여기 있는 컨트롤은 기타에 가서 탭 정지를 아니오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도 문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 저장해서 닫기, 봉사 내역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 전체 지정 시수의 평균 이상인 경우 본문위의 종료를 제외한, 그러니까 체크 단추를 제외한 모든 컨트롤.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에 요거를까지 하면 조건이 안 나와요. 보세요. 조건부 서식 안 나오죠. 여기 체크 단추가 컨트롤이 있어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 빼고 여기까지만 해야 조건부 서식이 나오죠. 요거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체크 단추 빼고 한 거죠. 세규칙 들어가서 시기로 들어가서 시수가 평균 시수보다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부 서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수 필드의 값이 평균 시수, 그러면 평균이면 AVG 시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시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값이 서식이 바뀐다. 굵게 빨강으로 확인. 가로를 안 쳤구나. 가로를 안 쳤어요.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이제 폰보기 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수 4가 평균보다 높다라는 얘기죠. 여긴 2, 3, 4에서 다 평균 했더니 평균이 한 3도 안 되나봐. 그러니까 4, 5가 빨간색으로 됐죠. 그죠? 평균이 한 3 정도 되나 보죠. 그러니까 4, 5가 평균보다 높으니까 그놈만 조건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자, 다음 문제. 봉사기간 폼 머리끌 영역을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고, 이게 먼저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폼을 닫는 폼 닫기 해라. 그러니까 MSG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폼을 닫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박스가 이렇게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에 있는 것 시간하고 여기는 날짜고 데이트 타임이 따로 있죠. 오늘 날짜 오늘 시간 표시하는 거. 그런 다음에 폼을 닫는데 매크로를 이용하네요. 근데 매크로에 이름이 또 있네.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가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들기 매크로로 가겠네. 자, 처음에는 메시지 박스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메시지의 내용은 처음에 날짜가 먼저 나와야 돼요. 데이트. 그래서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앰퍼샌드, 그 다음에 봉사기간 폼을 닫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봉사기관 폼을 닫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종료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 여기다가 는 타임 가로 열고 닫고 앰퍼샌드 한 칸 띄고 종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 칸 띈 거 확인해야 돼요. 여기도 한 칸 띄었나? 아, 여기도 한 칸 띄어 있네. 그죠? 여기도 한 칸 띄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한 칸 띄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메시지 박스고요. 그 다음 이제 폼을 닫아요. 폼을 닫는 거는 여기에 close는 이벤트 프로시저에 쓰이는 예약어, 명령어, 메서드예요. 메서드를 하는 거고, 매크로에서 쓰이는 매크로 함수를 하는 거는 close라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close라는 게, 여기 보면 close window 이렇게 있죠. 그래서 close window로 뭐를 닫아요? 폼을 닫으라고 했죠. 어떤 폼을 닫아요? 봉사기간 폼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기간 폼을 닫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두 개의 매크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매크로를 만든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폼 닫기죠. 폼 닫기.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봉사기간, 여기 있는 닫기 단추 있죠? 여기 닫기 단추에 클릭 이벤트 매크로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먼저 이런 식으로 폼이 나와야 되겠죠. 닫겠습니까? 확인. 여기 일대 볼 때 뭐예요? 요는 띄어쓰기가 잘 이루어졌는지 요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안 띄었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실컷 다 해놓고 점수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물음표, 마침표 이런 것들. 네.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닫아지면 클로즈가 됐죠. 자, 조회 및 출력기요. 이제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기관별 봉사 현황이 매 페이지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머리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거죠. 요거를 매 페이지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컴퓨터 위치를, 아 이게 아니구나. 보고서 요거죠. 요거 보고서 머리글을 또 0으로 놓으라네. 그러면 네, 요거 말하는 거죠. 예, 요거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아래로 슉 하고 내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 날짜보다는 조금 약간 아래에 있죠. 그죠? 동일한 성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겠고,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 그리고 이거 보고서 머리글은 0으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0으로 맞춰 놓으면 되겠죠. 0. 여기 높이가 0 됐죠. 2번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tx 날짜 컨트롤에는 시간을 제외한 시스템 날짜만 표시되도록. 그러면 요거는 시간까지 간다면 now를 쓸 수 있지만 날짜만 하라고 했으니까 date만 쓰면 되겠죠. 그죠? 나타내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tx 날짜 데이터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포맷 가로 열고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쉼표 이제 형식하면 되겠죠. 형식은 mm월 한 칸 띄고 dd1 이렇게 하면 되겠죠. mm월 한 칸 띄고 dd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거의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저장해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대로 나왔죠? 네, 제대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관명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똑같은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기관명에 해당하는 글씨. 이 내용이라는 결국 뭐예요? 중복 내용 숨기기 하라는 얘기죠. 기관명 필드에 대해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라라는 얘기죠. 찍고 하시면 되죠. 4번 동일한 기관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의 값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내림차순 정렬로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명 동일한 기관명 내에서는 여기 동일한 기관명이죠. 여기 요거 아니죠. 학과가 아니죠. 동일한 학과 필드를 추가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관명 내에서는 학과를 추가하라는 얘기죠. 학과를 추가해서 이거를 내림차순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학과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처럼 회계학과 금융정보 이렇게 나오겠죠. 국제. 다음 기관명 머리글 영역의 머리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기관명이 변경이 되면 구역전 이렇게 써있네. 아여주 구역전 이렇게 머리글 영역에서 기관명 머리글 영역에서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하고 페이지를 바꾸는데 그놈을 구역전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여기 바뀌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그죠? 페이지 넘겨서 제대로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내역 폼에 있는 종료 조회를 단추를 클릭하면 봉사 내역에 여기는 종료 조회를 단추를 이렇게 똑하게 클릭하면 그러면 종료 필드가 여기는 종료 필드 있죠? 여기는 종료 필드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펄스가 되라는 얘기예요. 펄스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체크가 빠지라는 얘기죠. 뭐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종료조에 딱 누르면 여기는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빠지라는지 안 빠지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종료해서 조회가 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펄스가 되라는 얘기야. 종료라는 게. 그리고 나서 봉사 시작 날짜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온, 오토바이 온 속성을 이용해서. 이거는 겁나게 쉬운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 종료 CMD 요거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벤트 클릭했을 때 이벤트 .3 버튼 눌러서 코드 작성 이렇게 된 거죠. 필터 온 속성 필터는 큰 따옴표 2번 필터 on는 true 오토바이는 별 오토바이 on true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조건이 보면 종료 필드가 펄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가 는 펄스라는 거예요. 펄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 시작 날짜가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사 시작 날짜가 DESC 하라는 얘기예요. 정렬할 때는 는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렬할 때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이래 놓고 저장해서 폼 보기로 가면 종료저에 딱 눌러봤어. 보세요. 전부 다 체크된 게 풀렸죠. 정렬된 게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봉사 시작 날짜를 DSC 했죠. 여기 보세요. 종료 펄스 된 것만 필터링 한 거죠.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체크가 안 된 부분만 필터링 돼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놈의 뭐예요? 봉사 시작 날짜가 내림차순으로 디센딩 된 거고.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학생 테이블이 있으나 봉사 내역 테이블이 없는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 쿼리를 작성하시오. 아, 이거 또 떠났네. is nul이네. 그러면 땡큐죠. not인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만들기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재학생 테이블에는 있으나 재학생 테이블에,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없어요. 봉사 내역 테이블 비교해야 되겠죠.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관계가 맺었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잡혀졌겠지. 건들 필요 없죠. 다음, 내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학번, 이름, 학과만이죠. 그죠? 그러면 학번, 이름, 학과만 이렇게 되겠죠. 학번, 이름, 학과만. 됐죠?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 뭡니까?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 봉사 내역이 없는 한 칸 띄고 학생. 마침표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나와죠. 근데 이거를 쿼리 디자인으로 해서 재학생 해서 그 다음에 봉사 내역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학번, 이름, 학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시 학번을 눌러서 여기에 is null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조인 상태를 재학생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봉사 내역에 있는 조인이 필지 않는 요거를 이제 눌러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오는 경우냐, 아니면 레프트 우선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라이트 우선 조인이냐, 이런 걸 뭐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니까 뭐예요? 마법사 이용한 거예요. 마법사를 이용. 저장 하나.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 7점짜리를 줬다라는 것은 마법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건데, 마법사 이용하고 하니까 이제 당황할 거야 아마. 왜? 아까 했는데 안 나왔잖아.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거를
관계 맺은 선을 더블 클릭해서 레프트 우선 조인해야 되냐, 라이트 우선 조인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1번 조인이냐, 1번 조인은 내부 조인이고 2번 조인은 레프트 왼쪽 우선 조인, 외부 조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재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에 있는 걸 포함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일치하는 것만 찾는 거냐, 아니면 반대냐, 이거 하라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인을 바꿔준 거예요. 2번 조인으로. 아셨죠? 근데 그런 거 하려니까 힘드니까 마법사 이용한 거죠. 저처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기관별 봉사 건수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봉사 카운팅 한 거야. 즉 봉사 건수는 시수라는 것을 카운팅해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를 요구한 거죠. RPT 함수를 우리는 엑셀에서 했단 말이죠. 그 엑셀을 연어모로 바꿔준 거죠. 스트링으로. 이거 카운팅은 똑같은 거고. 그러면 뭐 다 나온 거지.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봉사 내역 테이블에 기관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 건수를 이용해서 하더라 라는 얘기죠. 봉사 건수. 근데 봉사 건수는 없어. 결국은 시수 필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맞춰주는 거죠. 시수를 여기다가 열 이름은 봉사 건수, 그 다음에 콜론, 시수 필드에 해당하는 카운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개수를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놈을 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스트링으로 하는 거죠. 스트링으로. 어떻게? 별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시수를 카운팅해서 그놈을 별로 바꾼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좀 더 어렵죠. 확인 눌러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 막 연습하고 그래야죠. 됐어요. 이제 실행 버튼 눌러서, 요약 버튼 눌러서 이놈 시기로 바꿔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안 나오면 요거 시그마 요약 눌러서 하면 되니까. 똑같이 나왔나요? 꿈나무? 예. 됐죠. 그래서 안 되면 요거 눌러보세요. 이거 눌러보고 방금 내가 함수식을 만들었다. 함수식이다. 그러면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시고. 저장 눌러서 뭐예요? 기관별 봉사 건수. 기관별 봉사 건수. 이렇게. 쿼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3번 봉사 내역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 매개 변수를 입력받는데 정확한 글씨를 입력받냐, 일부를 입력받냐에 따라 다르지는데 지금은 정확한 글씨를 입력을 받나봐요. 그리고 입력받은 학과의 봉사 신청일을 표시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봉사 시정일은 3개월 전의 날짜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봉사 시작 날짜가 있으면 그놈의 3개월 전 날짜, 그러니까 시작 날짜, 전 날짜. 4월 9일이니까 1월 9일이라는 거니까 3개월 전 날짜라는 거야. 그것이 date add 함수를 이용해서 하더라는. date add 함수가 어떤 거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첫 번째가 봉사 내역, 재학생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합니다. 첫 번째 학번이고요.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학과, 네 번째
봉사 신청일. 봉사 신청일은 없어요. 그죠? 봉사 신청일은 없어. 네 번째는 봉사 시작 날짜는 여기 있네. 봉사 시작 날짜. 근데 요거부터 먼저 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다가 뭘 내요? 봉사 신청일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봉사 신청일. 그죠? 봉사 신청일 콜론 이렇게 해서 이제 DATE AD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말에 DATE ADD 데이트 애드 즉 날짜 간격이라는 얘기죠. 간격. Y를 넣으면 연도 간격이라고, M이면 월 간격이라고, D면 일자 간격이라는 거죠. 숫자를 넣어서 날짜, 여기가 2023년 뭐 대시 5-26이에요. 그리고 M을 넣고 여기다가 3을 넣었어요. 그러면 뭐야? 데이트 애드 더해라 라는 얘기예요. 날짜를 더해라. 5월 26일을 기준으로 3개월, M이니까 3개월 더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개월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6월, 7월, 8월 더한 거죠.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해요? 빼는 거죠. 전이니까. 그러면 4월, 3월, 2월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Y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하고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돼요? 연도가 마이너스 3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3이면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Y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연도의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한다면 이걸로 해야 되겠고, 월을 한다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일자를 한다면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여기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월을 뺀다는 얘기죠. 1이니까 월을 더한다라는 뜻이고, 한 달을 더한다는 얘기죠. 이 날짜에 대해서. 그죠? 이 날짜에 한 달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M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예, 3개월 전의 날짜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봉사 시작 날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봉사 시작 날짜 가로 이렇게. 요거는 필드니까 큰 따옴표를 안 넣은 거예요. 원래는 필드 이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봉사 시작 날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행 누르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여섯 개만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저는 3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매개 변수를 아직 안 했죠. 그죠? 매개 변수는 학과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학과에다가 매개 변수를 해야 됩니다. 매개 변수 학과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학과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실행 누르면 이제 금융정보과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정보과만 이렇게 나왔겠죠. 6개 나왔죠. 네, 다 끝났어요. 봉사 신청일 쿼리죠. 봉사 신청일 쿼리. 봉사 신청일은 봉사 시작 날짜의 3개월 전 시점 이렇게 되겠죠. 봉사 신청일 이렇게
쿼리를 이용해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닫기 하시고, 네 번째, 봉사 내역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봉사 시작 날짜가 7월에 해당하는 학생을 조회하는 봉사 날짜 데이트 파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똑같이 일단 또 만듭니다.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학과, 기관명, 그 다음에 봉사 내용, 그 다음에 봉사 시작 날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출력해야 돼요. 실행 누르면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30개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3개 나온 거예요. 7월에 해당하는 것만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근데 조건이 데이트 파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래요. 미치겠네. 그냥 먼스 함수 이용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DAT, PART 파트 함수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움말 여기 똑같아요. 데이트 파트도 DAT, PART 파트, 데이트 파트. 네. 지정한 날짜에 특정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벌 처음에 인수 들어가고 날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 들어가고 날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수가 들어가는데 인수가 연도냐 월이냐 일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월 하면 월만 뽑는 거고 일자는 D 하는 거고 연도는 YY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7월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야 되는 거죠. 먼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M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M 표시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인터벌, 첫 번째 인수가, 두 번째는 데이트라고 써있죠. 데이트는 뭐예요? 봉사 시작 날짜잖아요. 봉사 시작 날짜. 인수 필드로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차라리 먼스가 차라리 편해. 그죠? 먼스 함수. 이어 함수도 편해. 근데 이어 함수는 여기를 YYYY 써야 된단 말이죠. 끝났어요. 그 대신 7월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7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7 이렇게. 표시를 안 해야 돼. 여기 표시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표시하면 안 되니까, 이게 표시는 체크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배운 거 2개. 데이트 파트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 날짜를 계산하는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시점을, 그러니까 날짜 계산할 때 데이트 애드, 그죠? 실행하면 나오죠. 똑같이 나왔나? 책에 3개. 예. 정민섭, 이재후, 예, 박정우, 예, 3개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합니다. 7월 봉사 학생, 예. 저장해서 7월 봉사 학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